이 국장님, 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날 국회에서 첫 시정연설을 했어요. 네, 추경과 관련돼서 예. 빨리 국민들한테 도달해야 된다. 필요한 부분에 이 마중물이 빨리 가서 그야말로 물이 흘러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시정연설에 직접 첫 번째 대통령으로서 시정연설에 참여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새 성장 동력을 얻는 기회와 그 결과를 나누는 공정 성장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기 위해서는 추경 예산을 빨리 좀 예. 처리를 해달라 이렇게 특별 당부를 한 것 같은데, 이 공정 성장 좋지만 최근에 이재명 정권 초기 주요 인사들과 관련해서 정말 이 정권이 부동산 투기 정권 아니냐, 네.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 몇몇 보니까 전부 부동산 투기로 떼돈을 번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런가요? 지금 서울에 특히 강남 3구라든가 집값이 지금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진보 정권만 들어서면 집값이 튀었으니까요. 그렇죠. 지금 학습효과죠. 노무현 대통령 시절과 문재인 대통령 시절을 돌아보면 부동산 잡겠다고 칼을 휘두른 정권이 사실은 부동산가 폭등을 낳았고, 부동산가 폭등은 바로 전세의 위기를 낳아서 서민들이 그냥 그야말로 집과 관련돼서 고통을 받았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지금 거꾸로, 똑같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거꾸로 돈 있는, 그러니까 집이 있는 사람들, 투기를 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지금 제 세상이 된 거죠. 왜? 불장이 돼버렸어요. 어마어마하게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위기 벌써부터 이제 나오고 있는데, 가장 최악이 이겁니다. 그들은 부동산을 불로소득이다라고 외치고 다니면서 정권의 어떤 이념인 양 설파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들은 스스로 수도권 일대를 사냥, 거의 헌팅을 한 것 같아요. 재건축, 헌팅하고, 하다못해 정보를 이용해서, 이게 바로, 지금 분양하는 뉴타운이 될 거야. 이런 정보를 미리 입수해서 미리 한 몇 개월 전에 사놓는 등 해서, 이게, 저는 노영민 옛날에 비서실장을 좀 비판했는데, 제가 좀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분은 저리 가라요. 저리 가라. 고작 집 두 채 갖고 제가 비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건 집 두 채가 아니에요. 상가, 땅 또는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오피스텔. 완전히 잡식 동물들이에요. 예, 근데 이게 걸리는 대로 다 긁어 모은 거예요. 이게 지금 한 사람이 한 겁니다. 이 중요한 건 한 사람이 이렇게 여러 종류의 여러 지역에 지금 그 부동산을 다 섭렵을 했다. 진짜 충격적이죠. 그래서 경제는 지금 아주 곤두박질 치고 있는데 주식하고 부동산만 튀어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네. 이분도 상당히 청렴하고 깨끗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용산구 보강동 일대에 도로 부지 지분을 쪼개기 매입해 가지고 그가 한남 뉴타운으로 지정 직전에 이렇게 네네. 매입을 해서 한 10억의 차익을 냈다는 거 아닙니까? 10억의 차익.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본인은 좀 횡재는 인정을 하지만 투기는 아니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돈은 내 돈 아니고 처가 돈이에요. 장모 돈입니다. 요새는 그런 게 부럽습니다. 유행인가요? 처가 참 그러네요. 그런데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사람이 청와대로 파견 근무를 나간 그 시점에서 배우자가 이걸 산 겁니다. 그러니까 외교부에 있었다. 물론 외교부도 어떤 정보가 들어올 수 있는데, 청와대라는 건 뭡니까? 온갖 정보들이 다 집합되는 곳이에요. 예. 그러니까 권력이 있는 겁니다. 권력은 정보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에 들어갔다가 바로 아내가 처가에서 돈을 끌어다가, 그게 진실이라면 끌어다가 산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리한 거예요. 결혼한 지 꽤 되고 외교부에 파견됐는데, 처가에서 돈까지 끌어서 매입을 했다? 이게 무슨 변명처럼 하지만
이게 부동산 투기를 하려고 작정을 하지 않았으면 처가에서 돈을 끌어다가 그걸 삽니까? 확신이 없었다면 못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부동산을 어떻게 투기를 하든 뭐 투자를 하든 간에 아파트라든가 이 알려진 곳으로 하는 것이지 도로 부지를 하는 경우는 아주 꾼이 아니면 못 한다는 거 아닙니까? 확실한 정보가 없이는 못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도로를 샀는데 이 도로와 관련된 정보, 즉 뉴타운에 이게 다 도로가 흡수될 거야 라는 정보가 없었다면 그 도로는 영원히 도로가 될 거고 그 돈은 그냥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왜 그 도로가 어떻게 바뀝니까? 바뀌지는 못하죠. 거대한 어떤 이런 그 건축과 관련된 공급 계획이 없다면 쉽지 않은 겁니다. 그 공용 도로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확실한 정보이기 때문에 처가에서 돈을 끌어들일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겁니다. 이건 해명 자체가 그래 정보를 확실하게 지금 취득해서 처가돈까지 끌어다가 투기를 했구나라고 대답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본인도 뭐 말은 횡재라고 했지만 투기라는 것이 뭐 다 드러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나 이 사람은 좀 국정기획위원장으로 완장을 차고 고위공직자들 이 불호령 분기 내리는 잡고 있는 이한주에 비하면은 세 발의 피입니다. 이한주는 예. 이 집 여기 사무실에서 멀지 않은 청담동 3위가 아파트 재개발 전에 사가지고 40억이 넘는 것을 그 한 건으로 튀긴 사람입니다. 그 한 건만 있느냐? 그것은 저리 가라요. 16건이 더 있죠. 총 합쳐서 17건입니다. 재개발 뭐 이렇게 개발된다는 데는 다 땅 뭐 이런 걸 매입해가지고 정말 어떻게 이런 사람이 네. 이재명 정권 여기에 국정 5년에 청사진을 짜고 있는지부터가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재명이 변호사 시절부터 알던 사람이에요. 네. 이 사람은 가천대 교수도 하고 성남에서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같이 시민단체 같은 걸 했어요. 즉 그게 뭡니까? 아이고 저기 우리가 힘없는 그런 서민들을 대변해서 뭘 정책을 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머리 맞대고 맨날 하던 사이예요. 그래서 성남시장 시절에도 어떤 그 밑그림을 그리고 또 경기도 지사 시절에도 연구개발원인가요? 예. 거기에서 경기도의 어떤 그런 플랜을 짜주고 이번에 민주연구원이라고 또 민주당의 그런 싱크탱크를 맡고 여기까지 오면서 어록이 있습니다. 이한주도 절대 부동산에 불로소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이득을 취하지 않게끔 하는 정책을 피겠다. 그게 바로 뭐 기본 시리즈도 마찬가지고 기본 주택 등등. 그런데 자기는 완전히 이건 뭐 저는 이게 이 사람 유튜브 하면 완전 성공할 것 같아요. 부동산 투기는 이렇게 하자. 유튜브 같은. 정말 참 어떻게 이렇게까지 투기를 해도 하는지 가장 기가 막힌 게 정말 기가 막힙니다. 가족법인입니다. 와, 이건 대단한 거예요. 법인을 세워서 거기에 그 부동산을 증여를 해요. 네. 그러니까 법인이니까 아시다시피 상당히 많은 절세 효과가 있잖아요. 상속이라든가 증여세 이런 것도 다 회피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죠. 가족법인까지 이렇게 세울 생각을 하면 프로 중에 상당히 손 꼽는 프로라고 할 수가 있죠. 예. 위성락 안보실장도 그렇고 이분도 뭐 재산이 부동산 여기저기 온갖 천지에 상가 뭐 아파트 오피스텔 땅 갖고 있어가지고 한 80억 정도가 뭐 100억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고 오광수 민정수석은 뭐 이미 뭐 낙마를 했으니 땅과 주택을 차명으로 갖고 있다가 낙마까지 된 것 아닙니까? 근데 비교하면 사실 오광수 별로 그렇게 지금 얘기했던 사람들에 비하면 그렇게까지 지금 낙마할 정도입니까? 이 사람은 특수통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그냥 잘라버린 거 아닐까요? 네. 표리부동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 정부 사람들이 함께 공저를 만들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함께 책을 하나 만들어서 부동산 투기 뭐 A to Z 뭐 아니면 부동산 투기 완전 정복 뭐 이런 거 하면 서로의 어떤 경험들을 함께 이렇게 나눠버리면 이 사람들이 부러운 사람들에게 완전히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정말 진보 정권의 위선에 민낯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서울의 이런 부동산 가격 상승이 심상치 않은 것으로 봐서는 지금 이재명 정권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도외시하다시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정말 노무현 정권 때도 그랬고 문재인 정권 때도 부동산으로 사실은 다 무너진 정권들입니다. 네. 더군다나 지난 정권 그리고 문재인 정권 때 이 집을 많이 세우지를 않았습니다. 네. 건축이 아주 부진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도권에 있어서는 집 부족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커요. 그렇습니다. 부동산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도 부동산 정책이 뚜렷하게 무엇인가 없었죠. 잘했다는 게 없었어요. 3년 차일 때 그때 당시에 여론조사를 보면 부동산 정책을 잘하고 있느냐라고 대답한 사람은 30%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미 낙마할 사람은 낙마도 했고 또 부동산 문제로 앞으로 장관 후보자라든가 또 고위공직자들이 얼마나 이런 사람들을 능가하는 부동산 투기꾼들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서울의 집값을 잡는데 이재명 정권이 정말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겠나 그런 맞습니다. 생각은 듭니다. 네. 그렇지 않을 경우 뭐 돈 있는 사람은 부동산이 오를수록 돈을 버는데 네. 일반 서민들은 정말 죽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제가 이 진보라는 그런 그 진영에 증오하는 게 위선이거든요. 그러면 자신들이 이야기하는 걸 실천을 해야 돼요. 실제로 예를 들어서 부동산 문제도 그렇고요. 그런데 자신들은 온갖 그런 그 편법과 불법을 동원해서 투기를 했으면서 일반적인 어떤 그런 국민들의 어떤 욕구 강남 사고 싶은 욕구 이 누구한테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집 한 채 제대로 사고 싶은 욕구 이런 것들을 마치 무슨 죄악시 시켜갖고 임대주택 늘리고 뭐 하고 이런 위선적인 어떤 그 모습 때문에 사실상 문재인 정부가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몰락을 했죠. 부동산 때문에 사실 몰락한 거예요. 가장 큰 이유가 있고요. 근데 이 정부도 처음부터 이렇게 부동산 투기한 사람들을 전면에 내세워서 자기네들이 정책 펼치는 건 마치 서민의 부동산 정책이냐 포장을 한다면 국민들이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정말 이재명 정권이 부동산 정책 과거 진보 정권의 그러한 실패를 교훈 삼아서 반면교사로 삼아서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을 세워주기를 기대하는 수밖에 뭐 달리 방법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